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포항을 제외한 지역들이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에도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낮부터 차차 풀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 오늘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과 경주가 영하 3도, 영덕이 영하 2도, 포항이 1도로 올 가을 들어 첫 영하권을 기록하면서 가장 춥겠습니다. 낮 동안의 하늘 표정은 맑겠지만 쌀쌀한 찬바람이 불면서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진 않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시는 데 큰 무리는 없겠고요. 다만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8도, 포항과 경주가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때때로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첫 눈을 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점차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도청과 도교육청에 대한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운영과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유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열린 도정질문의 쟁점을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정질문의 포커스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운영에 맞춰졌습니다. 박승직 의원은 새롭지도 않고 상품 가치도 떨어진 문화엑스포를 계속 끌고 나갈 건지 아니면 이참에 중단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엑스포를 개최할 때마다 홀대론과 주도권 다툼으로 행사 공동 주체인 경북도와 경주시의 내부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습니다. 엑스포 행사를 도에서 거의 기획하다 보니 경주를 제일 많이 아는 시소속 공무원이나 교수, 전문가들의 독창적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 주체 도시인 경주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도지사는 경주 출신의 사무총장을 적극 기용하는 등 경주시를 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엑스포는 개성이나 평양 등 북한 개최는 고려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더 이상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설립을 약속한 국립지진방재연구원 경북 유치가 지지부진하다며 도 차원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연구원 유치를 위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국비가 어렵다면 시설을 축소해서라도 경북이 단독으로 기관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는 전액 삭감됐던 지진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일부 살아났다며 만약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유치가 무산될 경우 내년에는 도가 단독으로 지진방재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내년도 정부 예산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국립지진방재연구원 건립 예산 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회 예결위까지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박태춘 의원은 사망사고를 포함해 도내 학교 운동부의 전지훈련 도중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실질적인 사고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어제 오후 6시 36분 포항시 남구 동남동쪽 앞 33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발생지 깊이를 19km로 추정하고 실제로 진동도 느껴지지 않아 지진 피해도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도 포항시의 예산이 올해보다 1,200억 원 늘어난 1조 8,30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포항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복지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연구개발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예산 편성안을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포항시가 1조 8,342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241억 원, 흥해 재개발을 위한 용역 수립에 10억 원 등 구도심과 지진 피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입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육아 보육과 교육 예산도 31% 늘렸습니다. 사립유치원 급식에 28억 원, 3에서 5세 누리과정 본인 부담금 33억 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27억 원 등 교육복지에 83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시내버스 증차와 노선 개편에는 143억 원을 사용합니다. 교복이라든가 이제 급식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이제 진학 지도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또 서민들이 이제 주로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식물 백신 기업 지원 시설 구축 사업 67억 원 등 북방 경제 협력과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성장 육성에 228억 원이 집중 투입됩니다. 이 밖에도 청년 실업 해소와 경력 단절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공공형 일자리 사업에도 268억 원이 쓰입니다. 수치상으로 내년도 포항시의 예산은 1,234억 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도비 확보에 따라 포항시 예산이 자동으로 책정된 것이어서 오히려 시의 가용 예산은 400억 원 줄었습니다. 민간 보조 사업이나 각종 행사에 대한 사업은 10% 정도 일괄 삭감했고요. 그 삭감된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대한 보육 사업, 그다음에 R&D 쪽에 7년째 포항시의 예산이 1조 원을 돌파해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지만 지진 피해와 인구 감소, 철강공단 경쟁력 저하 등 과제가 많아 포항시는 내년 안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처지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가 국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앞두고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곧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예결심사에 앞서 기재부 차관 출신인 김천 송원석 의원과 도청 예산실무 담당자들이 수시로 만나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의 주요 예산 증액 요청 사업은 포항 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영천 신경주 간 복선 전철화, 원자력 해체기술 연구센터 설립, 국가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설립 등 15건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사립유치원 사태를 맞은 정부의 해결책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어제 대구에 와서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구의 공립유치원을 방문했습니다.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지금 22%에서 40%로 높이겠다며 현장을 둘러본 겁니다. 공영형이라든지 또 학부모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유형이라든지 해서 국공립 유치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고 그 유아교육의 질도 훨씬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학부모들은 사립보다 공립유치원을 더 선호합니다. 사립유치원처럼 프로그램을 짜서 막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타이트하게 진행하지 않고 정말 자연히 스며들게끔 아이들이 그렇다고 모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부가 2021년까지라고 약속한 국공립유치원 40%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9월 1일 기준 대구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6,883명입니다. 반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공립의 4.6배에 해당하는 31,685명입니다. 공립유치원 비율이 17.5%에 불과합니다. 이걸 4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316개 학급에 보태서 258개 학급이 더 있어야 합니다. 시설비만 360억 원이 필요합니다. 새 유치원을 짓기 위한 터 물색도 쉽지 않고 땅값도 비쌉니다. 여기에 교사를 더 뽑아야 하는 등 운영비로 연간 3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사립유치원을 그대로 둔다면 유치원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공립하고 확대됐을 경우에는 사립시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때에 대해서도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아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립유치원을 늘리면 사립유치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유아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사립유치원들의 거센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주시 월성원전 방패장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최근 논란이 된 경주 방패장 해수 유입 문제 등으로 방패장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방패장 해수 유입 문제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방패장 측이 여전히 확실한 근거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최근 제기된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패물 데이터 오류와 관련해서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의혹 한 번 더 짚어봅니다. 작년에 안동댐에서 이례적인 물고기 폐사 사고가 났었죠. 당시 물고기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에서는 중금속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뒤에 꾸준히 추적해봤더니 내장 등에서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이 중금속이 물고기 폐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최보규 기자입니다. 작년 7월 안동댐에서 폐사한 물고기를 환경당국이 수거해 분석했더니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금속은 어류 질병에 밀려 폐사 원인에서 배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집단 폐사 뒤 안동대와 환경단체가 안동댐 물고기를 수거해 중금속 검사를 했더니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내장에서 대조군인 임하댐 붕어보다 카드뮴은 320배, 납은 25배 높게 나왔습니다. 안동댐으로부터 60km 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가 중금속 배출 장소로 언급됩니다. 환경단체가 제련소 2공장과 3공장의 배수구 물을 각각 1리터씩 채수해 안동대에 의뢰했는데 두 측정 지점 모두에서 상류 하천수에선 나오지 않았던 아연, 카드뮴, 납이 배출 허용치보다 최대 수십 배 많게 나왔습니다. 배수구는 곧바로 낙동강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생태계에 굉장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어류의 중금속 기준치는 식용 기준밖에 없어 이번처럼 자연 상태에서 조사된 검출치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아가미와 내장은 비가식 부위이기 때문에 내장이 별도로 기준이 정해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붕어는 해당되지 않고요. 영풍 측 역시 제련소와의 관련성을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토양 성분에 아연과 같은 금속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 공장을 경유해서 흐르는 계곡수에도 이 위치에 따라 금속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안동댐 물고기 폐사에 대한 환경부의 최종 조사 결과가 다음 달 공개되는데 제련소와의 상관관계가 입증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보규입니다. 울릉군은 어린 해삼 25만 마리를 북면 마을어장에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해삼은 지난 5월 울릉도 연안에 서식하는 어미해삼에서 채란해 현포리에 있는 수산 종자 배양장에서 6개월간 기른 것입니다. 울릉군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자체 생산한 조피볼락 15만 마리를 현포리 어촌계에 방류했고 지난달에는 수산 종자 배양장 시설을 확장했습니다. 지난해 포항 지진에서 경험했듯이 진도를 정확히 파악해 얼마나 빨리 국민들에게 알려주는지가 중요합니다. 포스텍에서 지진 발생 5초 안에 진도를 측정해 대피 문자를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포항 지진 규모는 5.4로 5.8의 경주 지진에 비해 규모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진앙이 얕아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진도는 포항이 7.0의 만큼 강력했고 더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지진 상황에서 진도를 얼마나 빠르게 측정해 알려주는가가 관건입니다. 간이 지진계에 진동을 가하자 상황실 모니터에 곧바로 진도4가 표시되고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리고 불과 5초 안에 등록된 모든 휴대전화로 지진 경보와 대피 문자가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포스텍에서 국내 최초로 구축한 지진 관측 시스템인데 20초 이상 걸리던 기존 국가재난 문자 시스템보다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진의 절대적인 크기인 규모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지진의 크기인 진도를 알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즉각적인 대피 및 대응이 가능합니다. 기존 측정 시스템 구축 비용은 수억 원대지만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300~4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수능 시험장이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진 대처 시스템으로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 차원의 이런 세밀하고 실용적인 지진 대책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울진군은 오는 2020년 1월까지 218억 원을 들여 울진은 신림리 일원 18만여 제곱미터에 더해 추모원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추모원에는 화장로 4기를 갖춘 화장장과 6천여 위를 봉안할 수 있는 봉안당, 15,000여 기를 묻을 수 있는 자연장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울진군립 추모원이 들어서면 화장장이 없어 100km 이상 떨어진 경북 포항이나 강원도 동해까지 가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결정했죠. 대구시의회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무산시켰습니다. 한국당 시의원들이 한국당 눈치를 봐서 제동을 걸었답니다.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3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이들 할머니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의회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보류됐습니다. 사실상 무산된 셈입니다. 애초 여야 시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습니다. 이상 기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슬그머니 이름을 빼면서 감지됐습니다. 중앙당의 기재부와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시당 차원의 오다가 있었던지 그래서 이 생각 없는 의원들은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듯 눈치를 보는 듯 이래 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 7조 기념사업 지원 조항이 상위법과 중복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반대에 막혔습니다. 상위법이 다 있으면 우리 제정 하나도 안 해도 되지. 지방분권 지방자치하면서 그걸 또 명확히 하는 게 우리 지방의회 아니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화석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적인 교훈으로 삼고 그리고 활동하고 지원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 대구시의회는 지난 200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과 경기, 경남 등지에선 관련 조례를 만들어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대구는 결국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뭐 하나 더 보태줘도 부족한 마당에 다른 자치단체는 이미 만들어 시행하는 지원 조례조차 대구시의회는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오는 25일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펼쳐지는 전북전 승리를 통해 리그 4위 굳히기에 나섭니다. 포항은 올 시즌 단 2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5위 수원에 승점 3점 차로 앞서고 있어 이번 전북전 결과에 따라 리그 4위를 확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FA컵 결승에 진출한 울산이 우승을 차지할 경우 K리그 4위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획득할 수 있어 포항은 남은 경기에서 전력을 다해 반드시 4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 국내외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하는 방사관 가속기 기반 신소재 산업 국제 심포지엄이 어제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렸습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아이치 가속기의 요시카츠 타케타 소장은 가속기의 산업체 활용을 주제로 강의를 했고 유럽연합 가속기의 에드워드 미첼 박사는 가속기를 활용한 고부가 가치 핵심 소재 개발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세계 최대 방사관 가속기인 일본 스프링 8의 노리미치 사노 박사는 재료 3차원 내부 형상 분석 기술 및 미세구조 분석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산업 분야에서의 소재 개발 성공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 오늘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과 경주가 영하 3도, 영덕이 영하 2도, 포항이 1도로 올 가을 들어 첫 영하권을 기록하면서 가장 춥겠습니다. 낮 동안의 하늘 표정은 맑겠지만 쌀쌀한 찬바람이 불면서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진 않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시는 데 큰 무리는 없겠고요. 다만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8도, 포항과 경주가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때때로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첫눈을 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점차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